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메르스 사태 한 달 뉴스 속보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부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교수님께 뉴스 속보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망자 1명, 확진 환자 수가 1명밖에 안 늘었거든요. 네.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망자, 확진자 이런 분이 이제 감소세를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의 대응 역량과 특히 네. 치료 관리 역량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정상화되고 있구나라고, 특히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한 달 동안 상당히 우려,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공포까지 느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진정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되겠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여전히 낙관론과 그렇죠. 비관론, 네. 월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보다는 네. 최선의 낙관론에서는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네. 좀 안 좋은 경우에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은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구멍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진정세 국면이 맞다면 혹시 모를 구멍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이 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격리자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추가 이 확진자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 추가 확진자가 이 격리 범위를 벗어나서 환자를 다시 이 감염이 확산되는 접촉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미 아마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에서 네. 이 격리 대상 그렇죠. 중인 격리 대상 중인데 확진 받기 전에 네. 환자분이 이 투석 치료를 네.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즉 격리 대상을 어떻게 철저히 관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강동 경희대병원 신장투석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메르스의 치명적인 기저질환 중에 하나가 신장병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떤 점을 좀 특히 신장투석실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네, 신장 투석실에 계신 환자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신장 질환을 갖고 있고요. 만성 신장 질환이라 하면 이미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염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 투석하는 그 시술 자체가 네. 보면 혈관에서 직접 시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혈관을 상대로. 그래서 감염이 직접적으로 혈액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평상시에도 병원에서는 신장 투석실은 굉장히 이 감염 관리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환자 감염이 돼서 추가 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위중도가 높아질 수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은 그런 분들이 동시에 또 다른 이 감염의 기회를 추가 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치료는 치료대로, 격리는 또 추가 격리대로 이런 보면 완전성을 좀 기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장 투석실에 주로 찾는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화된 고령자이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은 높지만 그런 점 때문에 보통 이제는 전염이나 간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병원 이제 투석 치료 받는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실 때 격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투석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4시간 이상 투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왜 여기에서 또 구멍이 생겼던 걸까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격리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도 해야 되지만 이 격리 대상자분들, 즉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부분이- 투석 치료 받는 환자 같은 경우는 투석을 지속적으로 아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은 좀 격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본인들도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 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격리 대상의 투석 환자인 분이 제대로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의 질병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디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런 격리 대상이라고 그러면 치료를 거부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이분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계가 또 정부가 여러 노력해서 그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런 격리 조치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속히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의료기관에게 정보가 공개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격리에 대한 사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때 이제 청정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도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확진 환자가 3박 4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진 환자였지만 제주도를 3박 4일 동안 방문할 당시에는 의심 증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잠복기였거든요. 그럼 잠복기에 왔다 갔다면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점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현재 메르스 증상이 있어야지만 네. 이 전파에 대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점은 여러 가지 역학적인 또 임상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적인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추가 전파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어떠한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제주도가 아마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경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잠복기 때는 전파시킬 가능성이 낮다. 그런 측면은 조금 우려를 안 해도 되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한 사흘째 됐을 때 몸이 힘들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쉬고 있거나 갔다 온 바로 직후에 발열 증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잠복기라는 거를 선을 그어서 딱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합니다. 예. 사람이 뭐 기계처럼 어느 시점에서 잠복기, 어느 시점에서는 발열기,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이 애매모호한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이 또 어떻게 의료진이 해야 될 것이냐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완이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증상 발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경로 파악을 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접촉했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복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 전파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잠복기 기간을 위주로 대책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이 잠복기에 대한 좀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점은 이제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결국 잠복기, 즉 자가격리 대상자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침을 따라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메르스 발병 초기 단계부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돼서 자가격리 대상의 지침과 이런 부분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이 지침도 만들어지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은 초기 격리 대상자가 300명, 500명일 때는 정부가 1대1 접촉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해제된 부분을 빼면은 그래도 한 4,000명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 당국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가격리 대상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협조와 아울러 제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이 언론 쪽의 미디어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가격리 대상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본인이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잘 하십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 분들이 죄인이 아니고 자가격리 대상자 분들이 영웅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야만 자가격리 대상자도 자발적으로 하고 또 자가격리 대상자 이 주위에 있는 가족, 이 친척들이나 이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조해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반드시 같이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님, 그 부부가 이제 처음으로 숨지셨어요. 연이어서.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임종도 다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네,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메르스로 인한 이산 가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격리가 되거나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디에 격리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내가 치료를 받는 환자를 볼 수가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사망을 했는데 남편은
예전에 확진했던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고요. 아내분, 뒤늦게 사망하신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을 간병하다가 두 분 다 확진이 돼서 남편분이 먼저 사망을 하고 아내분이 그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자녀분들도 이제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요. 뒤에 사망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아니면 가족 입장에서 자신의 가족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게 현재 가슴 아픈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요새는 화장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사망했을 때 화장이냐 아니면 뭐 묘에 안치할 거냐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화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네, 보입니다. 그 부분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죠. 좀 이렇게 들으면 안타깝거든요. 네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혹시 또 이렇게 유가족들 뭐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단지 호흡기나 접촉 감염으로 전파되거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이 환자분의 대변이나 소변이나 또 혈액내가 유출됐을 경우에 발병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분이 사망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이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 동안 사느냐 부분이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화장이라는 부분을 현재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매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 우리나라 매장 문화에 있어서 접촉이라는 부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화장이라는 부분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